임 대표님, 마침 이 방송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인데 정권 교체가 돼서 지금 1년이 내일 모레인데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불구속 기소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장관급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은 장관급이 또 장관이나 장관급 아니라도 고위 공무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계가 됐다든지 연루가 됐다든지 더군다나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다고 한다면은 물러나는 것이 자진해서 당연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철밥통을 지금 7월까지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상혁이가 와서 우리나라 언론이 완전히 중립성을 훼손해서 엉망이 돼버렸죠. 더구나 지금 사건은 이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담당 그 양국장하고 차 과장이라는 사람은 그 한상혁이가 성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양국장하고 차 과장이 그것 때문에 구속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심사위원장 그 광주에 윤 무슨 교수 있어요. 거기한테 점수 알려주고 그 심사위원도 통해서 점수 좀 바꿔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재승인 받으면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좀 바꿔서 조건부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걸 조작한 거로 해서 담당 국장, 과장, 공무원하고 심사위원장, 교수가 지금 구속됐어요. 근데 그걸 총체적인 책임자는 한상혁은 지금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구속영장을 지난번에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재청구하기보다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 그럼요. 공직자로서의 도의이고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 진짜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아닙니까? 방통위원장 임기가 뭐 3년이라는 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그게 뭐 철밥통도 아니잖아요. 그 과거에 방통위원장도 얼마나 많이 그만뒀어요. 스스로. 다 그만뒀죠.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문재인 있을 때도 왜 대통령실 청와대랑 좀 불편하니까 그 이효성인가요? 뭐 바로 그만뒀잖아요. 근데 한상혁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주 철면피죠,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뒤집어 쓴 거죠. 생긴 것도 좀 뭐 그런 인상이 좀 줍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좀 자기가 허심탄회하게 물러나고 사법심판을 받아야죠. 한상혁이가 저렇게 버티다 보니까 이른바 방송의 정상화랄까 방송 권력의 개편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최근에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뭐 그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뭐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KBS나 MBC 그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이것만 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기간에 해도 결과는 동일하리라고 봅니다만은 KBS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또 방송 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이 방미 기간 중에 24일부터 28일까지 뭐 5개 라디오 프로를 조사를 했던데 131명 중 친야가 80명이고 61%고 이 친여는 11명, 8%. 한 7대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7대 1. 그런데 MBC는 그보다 더 해가지고 뭐 김중배의 시선 집중에는 10대 2,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27대 2. 그러니까 친여 이 패널들은 거의 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냥 양념으로 한두 명 끼워준 것 뿐이란 말이에요. 라디오, KBS 라디오 같은 데는 한 80%가 민주당 패널이죠. 그리고 우선 그 진행자들, 앵커들도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과거에 앵커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복귀를 해보면 문재인 당선되자마자 방송가에서 보수 패널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죠. 싹 쫓겨났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싹 패널이 득세했거든요. 경영진도 다 바꿔버렸죠. 정권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좌파 패널이 더 득세를 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이번에 정상회담 한 게 얼마나 우리 한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이걸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거 전달해 줘야 되는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트집 잡는 거예요. 예.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뭐 누구였어요? 김준영, 홍현익, 외교 국립 예. 외교원장 예. 이런 사람도 옛날에 그 김정은 편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나와서 그쪽 편만 드는 해설을 하고 있고 또 박수현, 예. 문재인 때 청와대 소통수석한 사람들 예. 그 이번에 윤 대통령 가고 뒤에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웃기는 게 그 더 황당한 게 그 누구죠? 박지원, 예? 정세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박지원 뭐 국정원장 하던 박지원, 또 김종대 의원 이런 사람들은 말이 해도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정세현 그 민주당 골수 민주당이죠.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이번에 기껏해야 확장 억제 하나 얻은 거 그거밖에 없다. 확장 억제가 그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우리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김정은 핵 도발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박지원은 엄청나게 비싼 점심값을 지불할 거다. 아니 협상은 주고받는 거죠. 이번에 뭐 엄청난 걸 뭘 냈어요. 핵 공유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을 얻어냈는데 그리고 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뭐라고 그랬냐면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핵을 싣고 오면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다. 아니 북한은 마음대로 쏘고 있는데 우리는 잠수함 하나 그것도 상시 배치도 아니고 수시로 온다는데 그게 핵협정 위반이래요. 이런 정도의 그 정치인들이 지금 방송 가서 하루 종일 떠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한상혁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 방송 네. 그 산하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좌파 진보 편향으로. 대표적인 게 저 권대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예, 권태선. 그 한겨레 그 MBC 대주주죠. 방송 예. 통신진흥위원회 이사장이 그리고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옛날에 KBS 왜곡 보도 많이 해서 쫓겨났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한겨레 예.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이가 노무현 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때 언제 때 사람. 문재인이가 여기다 또 박아놓은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꼼짝달싹 안 하고 자리 지키면서 지금도 왜곡 보도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BS, MBC 직원들, 기자들이 만나면 그래요. 우리 회사지만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넣을 수가 없다. 창피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다 노조가 장악하고 민노총이 장악하고 지금 노영방송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방송법 개정한다는데 그 언론 단체들이 다 좌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사장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정권 교체만 대통령만 바뀌었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언론이 제4부잖아요. 하다못해 택시 기사라든지 뭐 우리 일하면서 하루 종일 라디오 듣잖아요. 예? 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요. 하루 종일 정부 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문제가 시급하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장 추천했죠. 예.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극심한 왜곡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 선거법으로 뭐 징계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또 그 민주당에서는 또 방통위원 추천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이 사람 임명 안 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방심위 같은 경우는 언론의 그런 왜곡 편향 보도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교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도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방치를 하고 오히려 박수치고 있는 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성중 국민의힘이죠. 지금 과기 방통위의 간사 아닙니까? 어제 뭐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정현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진 사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상혁부터 지금 자진 사퇴를 해야죠. 그렇죠. 기소가 되어 있는데 뻔뻔한 거죠. 그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그 냉방장치 잘 된 교도소에 겨울에 좀 가 있고 여름에는 난방장치 잘 된 교도소에서 좀 오랫동안 장기 투숙했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라든가 이런 그 시사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지금 정통 언론에서 나름대로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가 심도 있는 언론인으로서 자세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입니까? 언론인도 아니죠. 어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사 프로를 앵커를 진행을 자로 다 나와 있어요. 민노총 산하 뭐 이런데 산하에 언론 노련인가 여기서 또 뭐 이런 단체에서 미디어오늘 뭐 기관지 있잖아요.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이런 데서 없으면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 진행을 못 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데려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채널 섭외하는 것도 다 자기네끼리 하고 하루 종일 윤 대통령 사소한 것까지 뒤통수 때리는 거죠. 사소한 거 뭐 김건희 여사 모자를 썼느니 뭐 손을 흔드느니 뭐 화동 안 하면 그게 성적인 접촉이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텔레비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향력이 크죠. 근데 텔레비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라디오는 이 택시라든가 또 개인 운전자들도 다 라디오를 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 시청자라든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하루 종일 틀고 다니지 않습니까? 택시도 보면은.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 라디오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왜곡된 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단체에서 진짜 선교라든지 이런 거에 좀 중심을 둬야 하는데 하루 종일 현 정부 비난하는 것만 한다. 해도 넘어간다면서 아예 채널을 돌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의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 그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억지로 쫓아낼 수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정상인데 참 너무 뻔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임기가 이제 교체가 돼갖고 한 몇 개월 정도는 또 뭐 준비 기간도 있고 사회에 나갈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정리랄까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지만 벌써 1년 아닙니까?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작은 자리도 아니고 장관급 자리들 또 차관급에 버금가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이른바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양심에 털난 인간들이죠.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방송계 이 산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물러나고 특히 공영방송은 그 기본 책무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주문이고 또 기본 책무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가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KBS 돌려버리잖아요, 전부. KBS, MBC는 허위 가짜 보도의 온상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폭스뉴스가 거짓 보도했다가 1조 때렸잖아요. 1조. 우리도 진짜 판검사들도 좀 그 허위 보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한 것 같아요. 허위 보도에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KBS, MBC가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저 한동훈 검사장 사건부터 뭐 엄청나게 채널A 사건부터 보도를 허위 보도했는데 다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거든요. 우리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이런 나라 가짜뉴스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정권 장악하면 그게 바로 독일 히틀러 같은 거죠. 뭐 남미처럼 되는 거죠. 자, 가짜뉴스 선동하는 방송 정말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게 감성해야 되고 본인들도 빨리 좀 나가야 됩니다. 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